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아보는 시간,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김희정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10시 30분 미증시는 개장을 했고요. 지금 3대 지수 혼조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된 미국의 2월 PC가 이전과 예상치 대비 하회하면서 물가 우려로부터 한숨 돌리는가 싶었는데요. 주말 사이에는 또 다른 복병이 터졌습니다. 바로 이 오펙 플러스가 감사한 이슈를 제시했기 때문인데요. 장관급 회담을 하루 앞두고 나온 이 이슈로 인해서 WTI는 급등했고 또다시 인플레이션 우려는 급증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연준의 금리 인상 기조까지 장기화될 것이란 우려는 시장에 가득한데요. 여기에 연준 의원들의 언급까지 나서고 있습니다. 은행 사태로 인한 경제 전망 불확실성과 높아지고 있는 신용 연체율까지 매일같이 쉽지 않은 시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어려워도 힘들어도 투자는 계속되어야겠죠. 오늘도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와 함께 하시면서 촘촘한 투자 전략 세워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함께하는 마스터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월요일엔 선견 마스터와 함께합니다.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주말간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견 선생입니다. 자, 이번 주는 노동 지표 위크입니다. 매달 첫째 주에 굉장히 중요한 우리 노동 지표들이 있고요. 주말간에 빅뉴스가 하나 좀 터졌죠. 5일, 가히 5일 쇼크라고 할 수가 있는데 한 방에 6%가 그냥 올라와 버렸습니다. 5일도 세세하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계속해서 짚어야 될 이슈가 정말 하루 걸러 하루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방송 함께 하시면서 촘촘한 투자 전략 세워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현재 상품별 시세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지금 오일과 골드, 파운드, 유로까지 상승하고 있고요.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스닥부터 유로 FX까지 현 시장의 시세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나스닥 파동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까지만 해도 고점을 찍고 상승하고 있던 나스닥이 주말 사이에 나온 복병 이슈로 인해서 지금 하락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0.57% 하락하면서 13,225달러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21시 34분경에 저점을 형성하고 미증시 개장 이후에 고점을 형성하려고 했지만 다시금 재차 하락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오펙 플러스의 석유 감산 이슈로 인해서 예상 밖의 감산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 장기화 우려 또 경기 침체 우려로 심해지고 있어서 오늘 시장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계속해서 오일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일 오늘 시장에서도 정말 크게 상승하고 있죠. 무려 6.41% 가까이 상승하면서 배럴당 80달러 선을 넘어섰습니다. 네, 계속해서 박스권을 형성했던 게 무색하게도 지금 오늘 시장에서도 최고점 분봉상 기준으로 형성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80.71달러 선까지 찍고 지금 내려온 상황입니다. 네, 지금 이 수요 둔화에 따른 유가 하락 방어 목적으로 지금 원유 감산 발표에 WTI 지금 8%대 급등하고 있는데요. 우리 유가 전략까지 잠시 뒤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골드 파동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드 같은 경우에도 출렁이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큰 폭의 상승은 아니지만 0.4% 강보합권에서 움직이면서 지금 저점과 고점을 정말 짧은 시간 사이에 번갈아가며 재차 새로 형성하는 모습 차트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골드 역시 혼란스러운데요. 네, 지금 나스닥이 하락하면서 골드 재차 반등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럼 유로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유로 같은 경우에는 유럽 시장과 함께 소폭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저점 형성하고 횡보하다가 21시 50분 미증시 개장 이후에 고점 형성한 모습 보여주고 있지만 고점 형성하고 상승했던 상승폭의 일부분을 일부 반납하는 모습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0.27% 상승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나스닥부터 유로까지 오늘의 투자 전략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경 마스터님 정말 기다렸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이 주말 사이에 나왔던 이슈로 인해서 성경 마스터님 언제 나오시나, 우리 시장 어떻게 분석해 주실까 많이 기다렸을 텐데요. 우리 나스닥부터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스닥 하락하고 있고요. 지금 미증시도 혼조세로 출발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일단은 오펙 플러스의 원유 감산 이슈 많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 나스닥 어떻게 전망 보시는지 함께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자, 일봉 차트를 일단은 보면 사실은 주말 전까지 굉장히 괜찮았습니다. 그렇죠? 네. 주말 전까지 지금 5일선 있죠? 5일선을 타고 가면서 장대 양봉들이 나오면서 자, 여기 보시면 자, 박스권을 일단은 형성했었는데 이 박스권을 금요일 날 장대 양봉을 형성하면서 PCE 발표가 있었죠. 개인 소비 지출 물가 발표가 있었는데 소폭 하락했습니다. 소폭 하락하는 이슈 때문에 장대 양봉 나오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전고 라인 작년에 전고 라인을 일단은 돌파하는 모습 보이면서 차트상으로는 굉장히 괜찮았거든요. 차트상으로는 굉장히 괜찮았고 다음 라인은 어딘가요? 2022년 8월 16일 라인입니다. 13,740 라인 여기죠. 13,740 라인까지 일단은 돌파를 하는지 지금 그거를 보고 있었는데 감산 뉴스가 일단은 떴죠. 그러니까 5일의 감산 뉴스가 5일이 감산을 한다라는 건 뭐죠? 공급을 낮춘다. 공급을 낮추면 어떻게 됩니까? 가격은요. 가격은 올라가죠. 자, 5일에 가격이 올라간다. 원자재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 가격의 인플레이션,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오르게 되겠죠. 따라서 미국 내 인플레이션이 점점 더 심화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하락을 하고 있고, 자,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고 인플레이션이 심화될 것이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금리 인상의 기조가 더 강해질 것이다. 라고 기본적 분석을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따라서 기술적 분석으로는 어떻게 된다? 약세를 띠게 된다. 자, 그래서 분봉상으로 일단은 좀 보게 되면 일봉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봉상으로는 우리 13,740 라인 있죠? 여기 돌파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좀 컸었는데 지금 오늘은 일단은 감산 이슈 때문에 하락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여러분들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분봉 일단 체크를 해볼게요. 네. 분봉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사실은 자, 보세요. 오늘 9시부터 일단은 보도록 할게요. 오늘 9시부터 보면 어떻습니까? 사실은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여기 보시면 박스장, 박스권, 박스 횡보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그냥 추세 조금 주고 있고, 여기에서도 그냥 추세 조금 주고 있고, 여기에서도 추세 조금 주고 있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 캔들을 여러분들이 유념히 보셔야 될 이유가 뭐냐면, 이 캔들 같은 경우에 지금 윗꼬리와 아랫꼬리가 굉장히 깁니다. 윗꼬리와 아랫꼬리가 굉장히 길다라는 것은 뭐예요? 굉장히 많이 흔든다. 그렇죠? 지금 굉장히 좀 많이 흔들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사실상 어떤 방향성을 탐구하기 굉장히 조금 힘든 그런 시장이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월요일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큰 그림은 어떻게 됩니까? 큰 그림, 일봉상 큰 그림. 기본적 분석으로 일단은 약세를 띌 가능성이 높지만 일봉상으로의 큰 그림은 뭐예요? 아직도 5일선을 지탱을 하고 있으면서 자, 일봉 다시 볼게요. 아직도 뭡니까? 5일선을 지탱하고 있으면서 5일선을 지탱하고 있으면서 일봉상의 큰 그림은 매수 쪽이다. 여러분들 일단 방향 설정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여기 보시다시피 꼬리들이 굉장히 길게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꼬리들이 굉장히 길게 윗꼬리와 아랫꼬리가 굉장히 길게 이렇게 나타나는 때는 매매를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매매 전략은
사실은요. 일단은 제가 큰 그림 뭐라고 말씀드렸죠? 매수 방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매수 방향. 아무리 5일에 대한 그런 감사 뉴스가 나스닥 미국 시장의 하락을 이끌지라도 일단 기술적으로는 뭐예요? 5일선 위에서 계속 종가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매수 방향으로 우리가 설정을 해두시고 그렇죠? 매수 방향으로 설정을 해두시는데 사실상 오늘 같은 매매 전략은 조금은 버티기 전략을 하셔야 됩니다. 버티기 전략. 버티기 전략을 일단 조금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근데 제가 버티기 전략은 여러분들한테 쓰지 말라고 말씀드리죠. 그럼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오늘 매매는 지금 한 30분 정도 지났잖아요. 개장하고 한 30분 정도 지났기 때문에 24시 현재부터 24시까지는 굉장히 많이 흔들 수가 있어요. 현재에서 24시까지는 굉장히 많이 흔들 수가 있다. 차트를 다시 한번 그려드리면 현재부터 24시까지는요 굉장히 많이 흔들다가 24시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방향성을 일단은 설정할 테니 여기에서 일단은 매매 포지션을 여러분들이 정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 보인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스닥 오늘은 무리하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조금 이따가 이슈 시간에 말씀드릴 거지만 이번 주는 노동 위크입니다. 예, 노동지표 위크이기 때문에 노동지표 위크는 요즘에 뭡니까? 한 달 동안 제일 매매하기 좋은 그런 주입니다. 예, 그런 주기 때문에 내일부터 화, 수, 목, 금 노동 위크데이 있거든요. 굳이 오늘 여러분들께서 매매를 안 하시거나 적극적으로 붙지 않으셔도 화, 수, 목, 금이 있기 때문에 오늘 천천히 매매하시는 것을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로 나스닥 트레이딩 전략 함께 세워봤는데요.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엔 이 윗꼬리와 아랫꼬리 모두 다 굉장히 길어서 흔들리는 장세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단은 오늘 시간 한국 시간 기준으로 24시까지는 굉장히 흔들리는 장세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노란톡에서 계속해서 방향성 찾아 나가자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장에서만큼은 너무나도 무리하지 말고 관망하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5일도 전략 한번 세워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5일 같은 경우에는 6.7%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 나스닥에서 이 하락의 주 원인이 이 감산 이슈였기 때문에 5일 오늘 지금 80달러 선 넘었습니다. 어떻게 될지 향후 방향성까지 조금 더 철저하게 살펴봐야 할 주요 상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전문가님, 마스터님, 우리 5일 함께 보겠습니다. 5일 네. 오늘은 이 예상치를 넘어서서 너무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더욱더 시청자분들 감을 잡기 쉽지 않을 텐데요. 전략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저번 주 월요일 날 말씀드린 게 이 캔들이었고요. 요 캔들이었죠. 네. 요 캔들이었는데 지금 뭡니까? 21선까지 일단 올라올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자, 수요일 날 21선을 살짝 넘어서서 제가 라인 잡아드린 게 요 라인입니다. 요 라인. 여기까지 일목 하단까지는 올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오늘 시작하자마자 뚝 떠버렸습니다. 자, 조금 크게 제가 보여드릴까요? 네. 이게 사실 제가 오늘 아침에 오늘 새벽에 이제 차트를 보는데 저도 조금 당황했습니다. 왜 당황했냐면 갭 상승이 너무 많이 됐죠? 예. 자, 여기 보시면 네. 여기가 텅 비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 갭 상승이 굉장히 많이 됐어요. 그래서 혹시 뭐가 제가 연결을 잘못 시켰나 봤는데 이렇게 오른 게 맞고요. 자, 지금 보면 5일이 일단은 조금 굉장히 민감하게 지금 반응을 했죠. 기본적 분석으로 일단은 조금 돌아가 볼까요? 어차피 차트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차트가 기술적 분석으로만 연결이 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기본적 분석에 먼저 연결이 돼 있고 그 다음에 기술적 분석으로 넘어갑니다. 자, 5일은 어떻게 봐야 된다? 기본적 분석으로 수요와 공급 이론으로 제가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수요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슈로 봐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나요? 미국 시장, 미국 경제의 침체. 요게 이제 핵심 포인트가 될 것이다. 그래서 미국 경제의 침체가 온다라고 하면
수요가 어떻게 되죠? 오일에 대한 수요가 낮아질 것이고 수요가 낮아지면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다운될 것이다. 자, 요게 핵심이다. 일단 오일은. 방향 설정하는데 방향 설정하는 데는 기본적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기술적 분석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오일 공급에 관한 이슈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러시아 전쟁 관련 이슈 혹은 뭡니까? 혹은 오펙 플러스의 감산 이슈든지 아니면 증산 이슈든지. 그러니까 뭐예요? 공급은 말 그대로 그냥 공급에 관한 이슈로 보시면 된다라는 거죠. 자, 오펙 플러스가 지금 감산을 하기로 했습니다. 생산량을 줄인다라는 거죠. 자, 그럼 공급이 어떻게 되겠어요? 공급이 낮아지고. 자, 수요와 공급 이론에서 수요와 공급 가격 이론에서 공급이 낮아지면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는 거죠. 자, 그래서 뭡니까? 가격이 펌핑이 된 겁니다. 이렇게. 자, 방향성 설정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기본적 분석으로 하니까 쉽죠, 여러분. 왜 올랐느냐? 간단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그러면 다음 스텝으로 기본적 분석을 일단은 알아볼 건데, 자, 정고점이 여기입니다. 이게 82.66 정도 될 겁니다. 82.66달러 정도. 지금은 뭡니까? 80.86달러. 그러니까 한 200틱 정도, 2달러 정도, 200틱 정도 일단은 남아있죠. 남아있고, 이 지금 밑에 하단도 여기, 밑에 하단은 일단은 좀 깬 게 있고, 밑에 하단에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모양이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오펙 플러스가 일단은 감산 이슈로 띄웠어요. 자, 그럼 우리 이거를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자, 감산을 띄운 이유는 뭘까요? 그거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굳이 지금에 와서 왜 감산을 할까? 자, 미국에서 시가총액 1위가 어디입니까? 국영기업이죠. 사우디 국영기업, 브람코. 자, 그러면 감산 이슈를 했다라는 건 뭐예요? 가격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셔야 됩니다. 가격을 지키겠다. 무슨 가격이요? 오펙 플러스에서 가격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 가격을 어느 정도 선까지 지킬까요? 일단은 직관적으로 보면 자, 이 라인 73달러 요 라인, 그리고 뭡니까? 지금의 80달러 라인. 자, 근데 보세요, 여러분. 지속적인 감산을 지금 할 겁니다. 연말까지. 그러면 오일의 가격은 어떻게 되겠어요? 오일의 가격은 더 높아질 가능성이 많다. 연말까지. 자, 그래서 지금 기사 나온 게 뭡니까? 연말까지 100달러가 나오는 겁니다. US 달러 100달러가. 자, 그러면 오일은 지속적인 상승을 할 가능성이 있다. 어디까지 오를지는 모르겠으나 우리가 하단은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어디입니까? 지지라인. 70달러 중반의 지지라인. 뭐 75달러도 괜찮고요. 요 지지라인. 그 다음에 현재 가격 80달러 선. US 달러 80달러 선. 여기가 지지가 되면서 연말까지 100달러까지. 자, 몇 달러까지인지 한번 제가 보여드릴까요? 네. 자, 우리가 일단은 시장에서는 연말까지 꾸준히 네네. 상승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우리 지금 마스터님과 함께 차트 보면서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조금 제가 늘리겠습니다. 네. 여기죠. 130.50달러였죠. 22년 2월에 130.50달러입니다. 130.50달러. 이때는 오펙 플러스 국가들이 어땠나요, 여러분? 앉아서 돈을 벌었어요. 앉아서. 자기들이 감산을 하거나 증산을 할 이유가 전혀 없었죠. 앉아서 돈을 벌었기 때문에. 130.50달러까지. 자, 그러면 이 가격을 지킨다라고 하면 물론 위에 저항대는 굉장히 많습니다. 뭐 다 저항대라고 보시면 돼요. 130달러까지 가는 데 있어서 다 저항 라인이지만 지지 라인은 어디가 될 것이다? 75달러에서 80달러를 일단은 지지를 하면서 연말까지 상승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 첫 번째 시나리오 여러분들 일단은 좀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그러면 분봉상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요, 굉장히 좀 많이 흔들고 있어요. 예. 아무래도 가격의 변동폭이 굉장히 큽니다. 하루에 6%가 올랐기 때문에 가격의 변동폭이 굉장히 크면서 이것도 여러분 지금 보면 거의 100달러 수준이, 백틱 수준이거든요. 백틱 수준이 그냥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백틱 수준이 일단은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컷을 거시고, 그죠? 손절 라인을 짧게 거시고 추세대로 매매하시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지금 추세가 뭡니까? 추세는 매수 추세죠. 네. 추세대로 매수 추세 컷을 걸고 진입 타점 설정하셔서 추세대로 길게 가져가시는 연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5일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5일의 트레이딩 전략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이 연말까지 시장에서는 100달러를 넘어설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단기 트레이딩 전략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트레이딩 전략까지 함께 꼼꼼하게 차트 보면서 기본적, 기술적 분석 모두 함께 짚어보았습니다. 네, 계속해서 그러면 골드까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지금 골드 같은 경우에 상승하고 있습니다. 나스닥이 하락하고 시장에 좀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골드의 좀 상승성을 유발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골드 전략까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골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잠깐 보시죠. 예, 차트 잠깐 보시면 골드는 사실 매매하기가 오늘 굉장히 조금 까다로웠어요. 네, 그렇죠. 예, 그 처음부터 여기를 보시면 있잖아요. 자, 유럽장 시작하면서 16시죠. 유럽장 시작하면서 계속 추세대로 21선을 타고 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골드 같은 경우에는 오늘 중장기 추세 매매를 일단 하시는 게 제일 좋았고요. 어떤 단타 매매를 하시려면 눌림목이 굉장히 조금 많았거든요. 예, 눌림목이 굉장히 조금 많았기 때문에 단타 매매는 조금 힘드셨을 겁니다. 그래서 중장기 추세 매매를 일단 하셔야 되고, 요즘에는 트렌드가 여러분 패턴이 유럽장 시장 시간이 있잖아요. 유럽장 시작 시간. 우리나라 시간으로 언제입니까? 오후 4시. 오후 4시에 여러분들 좀 적극적으로 추세 매매를 하시는 걸 그렇게 조금 권해드리고, 미국장이나 골드장이나 오일장이나 사실은 그 유럽장 시장, 그 뉴욕장 시장이요. 뉴욕장. 우리나라 시간으로 밤 10시 반이죠. 10시 30분인데 뉴욕장 시장은 굉장히 많이 흔듭니다, 요즘에. 왜냐면 방향성도 그렇게 쭉쭉쭉 뻗고 뭐 매도 쪽으로 뻗는다거나 매수 쪽으로 길게 뻗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고, 왜 그러냐? 불확실성이 너무 많죠. 불확실성이 많기 때문에 밤 10시 반 피크 타임에는 오히려 오일이나 골드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고, 유럽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왜 그래요, 여러분? 유럽은 오히려 지금 미국 마켓을 걱정을 하고 있어요. 예. 오늘 오전에 제가 톡방에 계신, 노란 톡방에 계신 분들한테 제가 당신이 잠든 사이에 올려드렸는데, 기본적 기술적 분석 올려드렸는데, 오히려 저번 주 같은 상황에는 유럽 사람들이 미국 마켓을 굉장히 걱정하는, 미국의 금융 시스템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하는 그런 인터뷰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물가가 상당히 많이 좀 낮춰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럽장 같은 경우에 붙으시면 굉장히 좀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요즘 트렌드다.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오일이나 골드 같은 경우에, 특히 골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 16시 유럽장 시간에 적극적으로 매매를 하시는 전략을 일단은 추구하시는 게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골드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선경 마스터와 함께 나스닥부터 오일, 골드까지 전략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선경 마스터님, 계속해서 노란톡에서 시청자분들이 주무시고 계실 시간에도 당신이 잠든 사이라는 이 기술적, 기본적 분석이 담긴 교육 영상 계속해서 올려주고 계신데요. 이 시장에 대한 정확한 분석, 매매 방법, 지금 바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해 주셔야지 선경 마스터와 함께 이어갈 수 있으니까요. 오늘 방송 통해서도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시장에서도 시장 투자자들이 가장 관심 있게 보았던 뉴스 글로벌 핫 이슈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뉴스입니다. 미국 시각으로 오는 7일은 성금요일로 미증시가 휴장하는 가운데 매월 첫째 주 금요일에 발표되는 노동부의 고용지표는 예정대로 7일에 발표됩니다. 고용지표는 소비자 물가지수와 함께 연준의 통화정책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변수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두 번째 뉴스입니다. 아마존을 비롯한 미국 테크 기업들이 비용 절감 전략을 최우선으로 추진하면서 실리콘밸리를 포함한 샌프란시스코 지역 경제가 흔들리고 있는데요. 테크 기업의 정리해고가 사무실 폐쇄로 이어지면서 부동산 시장도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상 유례 없는 호황을 누린 테크 기업들은 코로나19 팬데믹 종료 이후 수요 감소로 실적이 악화하자 적극적인 구조 조성에 나선 가운데 실리콘밸리 은행까지 파산하자 지역 경제가 급속하게 위축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슈입니다. 미국 4대 상업은행 중 하나인 웰스파고가 지난달 30일 미국 재무부와 미국 중앙은행으로부터 무려 9,78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게다가 현지 시간 2일 오펙 플러스가 기습적으로 감산을 발표해 인플레이션 우려까지 다시 커지고 있는데요. 미국 대형은행에서도 이 뱅크런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웰스파고와 찰스 슈왑 스캔들이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날지 여부에는 시장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글로벌 핫 이슈 점검해 봤는데요. 하나씩 우리 마스터님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우리 첫 번째로는 바로 노동지표의 한 주 짚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네, 이번 주도 시청자분들께 굉장히 중요한 날짜, 중요한 주가 될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전문가님 준비하신 내용 지금 바로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매달 첫 번째 주는요, 노동지표가 쏟아집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자, 요 위에 두 개는 일단은 제가 제목만 해드릴게요. 중국 제조 구매자 관리 지수 오늘 오전에 발표가 났고요. 조금 전에 23시에 미국의 제조 구매자 관리 지수 일단은 넘어갔습니다. 자, 화요일부터가 진짜입니다. 화요일부터. 자,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다 지표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적극적으로 보지 않으셔도 돼요. 굉장히 좋은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자, 일단 화요일은 구인이직 보고서입니다. 제가 이거는 2023년 시작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많이 강조를 드렸던 거예요. 노동지표가 많이 있죠. 구인이직 보고서 있고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있고요. 비농지표, 실업률 등등 굉장히 많은 시장에서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는 노동 지표들이 있는데, 자, 2023년에는 구인이직 보고서가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노동시장이 지금 견고합니다. 노동시장이 견고한데, 노동시장이 견고한 것에 큰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게 뭡니까? 노동에 대한 수요와 노동에 대한 공급을 비교를 해봤을 때 어떻게 돼요? 수요가 훨씬 높다라는 거죠. 사실은 이걸 제가 정확히 짚어드리면 노동에 대한 수요가 높다라는 게 아니라 노동에 대한 공급이 낮아졌기 때문에 노동시장에 대한 공급이 낮아졌기 때문에 수요가 올라가는 듯한 현상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원래 100. 그래서 수요가 120으로 는 게 아니라 원래 100과 원래 100이었는데 공급이 뭐예요? 60, 50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수요가 높아 보이게 된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제가 요거 어떻게 정리를 해드렸나요? 첫 번째, 이민자. 코로나로 인해서 이민자들이 미국에서 쫓겨났죠. 이 사람들이 코로나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미국 내로 들어오지 못했다. 자, 두 번째는 은퇴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은퇴를 해버린, 그러니까 해고를 당한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 직장으로 다시 복귀를 안 했죠. 왜 복귀를 안 했습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2008년, 2009년부터 자산의 증가로 이 은퇴자들이 돈을 많이 번 겁니다.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굳이 내가 지금 그냥 코로나로 은퇴를 하지 굳이 직장으로 예전에 다니던 직장으로 복귀를 안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인이직 보고서가 가장 중요한 이유가 이거죠. 자, 지금 노동에 대한 수요와 수요 시장과 노동에 대한 공급 시장 불균형. 이 노동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대한 불균형 같은 경우에는
파월 의장이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노동시장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불안정성, 여기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수요가 높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수요가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임금 인플레이션, 임금이 어떻게 됩니까? 높아지죠. 수요가 높으니까 수요와 공급 가격 이론에서 수요가 높으면 가격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임금이 높아진다. 임금이 높아지는 건 뭐예요? 쉽게 얘기해서 인건비가 높아진다라는 것. 인건비가 높아지면 이게 제품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높아지죠. 간단합니다. 제품 가격이 높아지니까 우리가 뭐예요? 인플레이션이 심화되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이 심화된다. 자,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지금 1년 넘게 고강도의 금리 정책을 쓰고 있는데, 구인이직, 수요와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 이게 불균형을 나타냄으로 인해서 뭐예요? 인플레이션이 심화될 수 있다. 따라서 2023년에 가장 중요한 건 뭐다? 구인이직 보고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제가 강조를 계속 드리는 겁니다. 화요일 날 어떻게 나오는지 일단은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노란 똑방 들어오시는 분들은 항상 아시겠지만 제가 아침에 이거 정리해서 다 올려드리니까 노란 똑방 들어오셔서 공부하시면 되겠고, 자, 수요일 ADT 비농이 있죠. 비농 지표인데 ADP사에서 하는 비농 지표, 이것도 굉장히 조금 시장의 진폭을 조금 주는 거고요. 자, 수요일 날 구매자 관리 지수 일단은 있고요. 자, 목요일이 뭡니까? 굉장히 중요한 날이다. 자, 목요일은 일단은 우리 항생하시는 분들 구매자 관리 지수가 있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있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목요일까지 이렇게 되고 진폭 많이 나올 겁니다. 예. 우리가 충분히 수익 낼 수 있을 정도의 진폭은 나오고요. 요거 오타가 제가 죄송합니다. 오타가 하나 났는데요. 4월 7일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자, 매달 첫 번째 주 금요일 노동지표 굉장히 중요한 두 개가 나오죠. 뭡니까? 비농지표와 실업률. 비농업 부분 고용지표. 지금 고용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고용이 늘었는지 줄었는지를 알려주는 대표적인 비농지표가 일단은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실업률이 있죠. 실업률. 자, 지금은 뭐예요? 경기 사이클의 2번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기 사이클의 2번이죠. 이게 1번, 이게 2번입니다. 뭡니까? 경기 침체와 경기 하강이 와야 된다라고 하는 경기 사이클의 2번이다. 그러면 경기 침체와 경기 하강이 오려면 고용이 낮아져야 되고 실업률이 높아져야 되고 대량 해고, 대량 실업이 발생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2023년에는 이게 발생을 해야 되는데 이게 발생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연준이 계속 스텝이 꼬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고용이 낮아지고 실업률이 올라가고 대량 해고, 대량 실업이 있어야 금리 인하의 피벗이 있을 것이다. 이게 정상적인 경제 스텝이다. 일단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고, 비농, 실업률 굉장히 중요하니까 꼼꼼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실업률은요, 연준의 피벗,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하고 회복기가 들어가려면 최소한 실업률 제가 몇 프로라고 말씀드렸나요? 최소한 6%에서 7% 이상 가야 됩니다. 지금은 완전 고용 시대죠. 예. 완전 고용 시대입니다. 지금 3%죠? 3%대. 그래서 실업률은 6%에서 7%까지 일단은 치솟아야 된다. 여러분들 이거 일단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동지표의 한 주니까요. 노동지표 굉장히 유념해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노동 지표들이 발표되는 이번 주를 앞두고 왜 이 지표들이 중요한지, 시장에서 어떤 의미인지 꼼꼼하고 자세하게 함께 짚어봤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리콘밸리에 부는 칼바람인데요. 지금 실리콘 테크 기업들에선 정리해고가 일어나고 있고, 이렇게 사무실이 감축되면서 부동산 시장의 타격, 더 나아가서 이 샌프란시스코 지역 경제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이슈입니다. 네, 마스터님, 이로 인해서 지금 우리 시장에서는 좀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미국 시장, 더 나아가서 국내 증시, 선물 증시까지도 어떠한 영향을 끼치게 될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방송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굉장히 당황하실 건데 바람직한 현상이죠. 네. 일단 칼바람이 불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왜냐하면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자, 연준이 1년 이상의 지금 고강도 금리 인상을 하고 있는 이유.
고강도 금리 인상을 하고 있는 이유는 명백해요. 왜냐?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고강도 긴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근데 인플레이션이 지금 좀 낮아지기는 낮아졌는데 소비자 물가지수 기준으로 9.1에서 지금 6%대까지 낮아지긴 했거든요. 자, 근데 이거를 연준은 어디에 맞춘다? 2%로 맞춘다라는 거예요. 물론 연준이 CPI를 기준으로 할지 아니면 코어 CPI를 기준으로 할지 PCE를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지 원래는 PCE 기준이긴 한데 PCE도 지금 5%가 넘어가기 때문에 뭡니까? 2%까지 내려오려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겁니다. 자, 그러면 연준이 1년 동안에 1년여에 지금 이런 고강도 긴축을 하고 있는데 이걸 제가 여러분 산술적으로 그냥 보여드릴게요. 자, CPI가 9.1에서 지금 6%대까지 일단은 왔다고 칩니다. 자, 그러면 지금 0.25 금리에서부터 5.0까지 왔어요. 20배죠? 20배 맞죠? 20배인 것 같습니다. 20배의 고강도 금리를 올렸단 말이에요. 1년 동안. 자, 그러면 6%에서 2.0%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이 고강도의 금리 정책을 또 써야 됩니다. 1년 넘게. 산술적으로 보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1년 이상 써야 될 겁니다. 더 고강도를 써야 돼요. 왜요? 기울기는 자꾸 줄어들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연준이 고강도의 이 금리 정책을 2023년에 쓰지 않고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뭐예요? 경기 사이클의 2번.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경기 사이클의 2번입니다. 여기죠? 1번은 뭡니까?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2번은 뭐예요? 금리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 실업률의 상승, 대량 해고, 실업. 그죠? 실업률의 상승. 이게 있어야 뭐예요? 한마디로 경기 박살 나야 뭡니까? 인플레이션 잡히고 다시 회복기로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지속적으로 정리해고를 하고 있고 메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예요? 감원을 일단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올 1분기에만 미국에서 정리해고로 사라진 일자리가 13만 6천 개. 작년 하반기에는 12만 5천 개 넘어섰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1년 동안에 지금 25만 개, 26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 어쩔 수 없지만 실업률의 상승이 빨리 돼야 여러분 미국 경제가 회복을 하고요. 미국 경제가 회복을 해야 우리나라 경제도 당연히 회복을 합니다. 어쩔 수 없는 팩트예요, 이거는. 자, 그래서 일단 정리해고나 아니면 실업에 관한 뉴스들, 신문 기사들이 여러분 나왔을 때는 이거 상기하시면서 지금 경기 사이클의 2번이니까 당연히 정리해고 실업률의 상승이 나타날 거다. 그리고 이거는 인플레이션이라는 병을 치료하기 위한 필수제이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사의 내용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업률의 상승 마음 아픈 이슈죠. 하지만 지금 시장에서 왜 정리해고와 실업률이 상승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짚어주셨고요. 이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해결되고 나서 미국 경제 이어서 한국 경제까지 회복되는 사이클까지 함께 분석해 보았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이슈까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시장에서는요, 마스터님, 은행의 리스크가 점차 완화되고 있다라고 분석해 가는 가운데 오늘 이 기사에서는 웰스파고 미국의 4대 대형 은행 중에 하나인데 웰스파고의 문제까지 좀 불거졌습니다. 이게 단순히 웰스파고라는 한 기업의 경영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아직도 이 SVB 파산 사태 이후에 은행과 리스크의 여진이 남아있는 것인지 우리가 좀 분석을 하고 넘어가야 할 텐데요. 네, 이 이슈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웰스파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금 경영상의 문제가 될 수는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실리콘밸리 뱅크하고 어떻게 100% 연관된다, 100% 매칭된다라고 말씀은 드릴 수가 없는데 사실 이런 뉴스가 나오는 거를 여러분들이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셔야 돼요. 왜 계속 나오는지, 은행 시스템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지금 실리콘밸리가 우리한테 주는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은
FOMC에서 제가 FOMC 리뷰를 해드렸습니다. 노란 톡방에 계신 분들은 아실 건데 거기에서 제롬 파월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빨간 박스예요. 은행의 신용경색이 기준금리를 한두 번 인상한 효과와 맞먹는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자, 보세요. 지금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은행 시스템의 전반적인 문제가 터졌고 거기에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뭡니까? 쉽게 얘기해서 대출 있죠, 대출. 대출을 굉장히 지금 까다롭게 하고 있습니다. 대출을요. 자, 은행이 대출을 굉장히 까다롭게 하면 누가 직격탄을 맞나요? 기업과 뭡니까? 가게가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대출이 안 나가니까. 기업에는 대출이 안 나가기 때문에 기업의 투자, 설비 다 줄 것이고요. 임금을 못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자, 기업이 이렇게 힘들어지면 가게는 어떻게 됩니까? 기업에 속해서 월급을 받아야 되는데 월급을 받지 못합니다. 그럼 뭐예요? 더 어려워지죠. 자, 이 얘기예요. 뭡니까? 소비가 줄어드는 거예요. 소비. 그렇죠? 자, 제가 경기 사이클 지금 오늘 몇 편 말씀드리네요. 경기 사이클 말씀드릴 때 1번은 뭐라고 했어요? 인플레가 고점을 찍은 다음에 이 인플레이션을 쿨다운 시키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한다. 금리 인상을 하면 어떻게 된다? 두 가지. 첫 번째, 물가가 내려가고 두 번째, 소비가 줄어든다라는 겁니다. 소비. 은행의 신용경색으로 인해서 은행 대출이 줄어들게 되면 끝에는 뭐예요? 기업과 가게가 굉장히 어려워지게 되면서 결론적으로는 소비가 줄어들게 되는 이런 현상을 초래하죠. 소비가 줄어들면 여기는 뭡니까? 소비가 줄어들고 실업률이 상승하면 뭐예요? 이게 경기 침체입니다. 다 연결이 되시죠, 여러분? 자, 이거를 제롬 파월이 FOMC에서 얘기를 했어요. FOMC 할 때. 그러니까 뭐예요? 신용경색이 기준금리를 한두 번 인상한 효과와 맞먹는다. 신용경색은 계속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자,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 보고 있는 것도 뭡니까? 은행의 대출 축소는요, 사실상 정해진 수순이고, 자, 지금 기사화가 많이 되지는 않았는데, 미국의 중소형 은행은요, 뱅크런, 예금 인출 사태가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자, 은행이 불안해요. 은행이 불안한 시기가 온 거예요. 은행이 불안한 시기가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금을 인출해 가는 거고, 그 예금 인출된 돈이 어디로 가느냐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오른쪽 먼저 볼게요. 이 굵은 초록색 선이 뭐냐면 이겁니다. 미국의 시중은행 예금 잔액이에요. 예금 잔액. 자, 보세요. 2월 달에 2월과 3월 달에 여기 보십시오. 확 꺾였죠. 예금을 인출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게 뭡니까? 이 저점이 어디예요? 21년도. 2년 만에 이렇게 예금이 확 꺾여버린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꺾인 이 자금이 어디로 가느냐? 바로 어디로 간다? 여기 MMF, 머니마켓 펀드로 간다. 수익률이 조금 더 좋을 수 있으니까. 위험자산이죠? 이쪽으로 가고 있다. 자, 그래서 뭡니까? 예금 인출은 지속적으로 일단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미국의 소형은행 예금 주간 변동입니다. 이것만 보시면 되겠죠, 여러분? 23년도 예금이 이만큼 빠져나간 겁니다, 여러분. 엄청나게 예금들이 많이 빠져나가고 있어요. 이것을 바이든 행정부가 바이든이 막지 않았다면, 뭐 바이든 행정부가 잘했다는 얘기는 아닌데 바이든 행정부가 발빠르게 막지 않았다면 이 그래프는 더 밑으로 갔을 거고요. 더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기사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겠어요? 예금 인출인데 뭡니까? 은행의 어떤 시스템 문제로 인한 뱅크런. 그래서 뭡니까? 은행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은행들이 뭐예요? 대출 요건을 굉장히 까다롭게 할 거다, 하고 있다. 그럼 뭡니까? 가게와 기업과 가게가 타격을 받는다. 자, 근데 아까 앵커님께서 질문하셨듯이 네. 이게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은 똑같습니다. 은행 대출 잘 안 해줄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뭡니까? 가게와 기업이
직접적으로 타격을 입게 될 거고 이거는 어때요? 이건 대세 흐름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막을 수 없다. 일단 이렇게 진단을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이론적인 거 말씀을 드리고요.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이 자료들하고 조금 더 상세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이슈까지 함께 짚어봤는데요. 지금 시장에서의 이 신용 경색은 정해진 수준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라고 분석해 주셨는데요. 네, 이해할 수도 없고 분석하기도 힘든 이 현재 시장에 대해서 오늘도 정확하게 판단해 주고 계십니다. 지금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해 주셔야지 방송 이후에도 선견 마스터와 계속 함께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주무시고 계실 때도 이 당신이 잠든 사이의 영상을 통해서 시장의 시황 기본적 기술적으로 정확하게 파악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들어오셔서 정확한 공부 함께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선견 마스터님, 그렇다면 조금 전에 우리가 이 세 번째 이슈에 이어서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까지 이야기를 해봤잖아요. 그러면 오늘은 국내 선물까지 함께 전략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국내 선물 차트 일단은 펼쳐놓고 여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제가 일단 기본적 분석을 일단 해드리면 지금 현재 미국 시장이 오르고 있었어요. 2주 동안 미국 시장이 오르고 있었는데 이 이유는 뭐겠습니까, 여러분? 자, 첫 번째 은행 사태,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에 대해서 바이든 행정부가 발빠르게 일단 대처를 한 거는 맞아요. 그래서 이 진정.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금리 동결이나 실리콘밸리 은행에 촉발이 돼서 금리 동결 혹은 뭡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희망론이라고 제가 할게요. 희망론. 네. 희망론으로 뭡니까? 지금 일단 미국이 2주 동안 상승을 하는 모습을 일단은 보였고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 시장도 일단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차트를 이렇게 길게 핀 이유는 뭐냐면요. 어차피 여러분 이게 박스장입니다. 자, 박스장 내려온 다음에 박스장, 그렇죠? 어떻게 돼요? 내려온 다음에 수렴하고 지금 박스장입니다, 여러분. 박스장. 사실상 우리가 제가 재작년부터 국내 선물에 관한 모든 지수를 제가 다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고 맞춰오고 있는데 네. 차트를 크게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조금 한 1주, 2주 올랐다고 해서 여러분들 사실은 긍정적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시장은요, 자 보세요. 뭡니까? 박스장에 갇히면서 아직도 대세 하락을 하고 있는 시장이에요, 여러분. 21년부터. 보이시죠? 차트를 항상 제가 크게 보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 하나에 속으시면 안 돼요. 이 자그마한 반등 하나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차트는 크게 볼 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지우고 좀 잘 그려볼게요. 여기죠? 이 박스, 그리고 이 박스입니다. 대표적인 이 박스. 그러면서 뭡니까? 계속적으로 하락하는 이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은 어떻게 되겠어요? 하락 박스. 이럴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만약에 미국이 상반기에 경기 침체에 선언을 한다라고 하면 이 박스 있죠? 이 박스가 출현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제가 보이고요. 지금 시간 관계상 지수까지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데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이번 주에 제가 공개 방송이나 주말 특강 통해서 지수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선물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트레이딩 전략도 선견 마스터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들 선별해서 방송에서 그리고 방송 이후에 노란톡방에서 함께 이야기 이어가고 있으니까요. 오늘 못다한 이야기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시면 선견 마스터방에서 교육과 함께 이어갈 수 있습니다. 방송 종료까지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지금 바로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선견 마스터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언급된 해외 선물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고유 브랜드입니다. 최근에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 등과 같이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밤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